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이네요. 네, 네, 힘드네요. 네, 월요일날 이제 좀 좋은 소식으로 좀 찾아뵙고 싶은데 네, 지금 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이제 뭐 좋지만은 않다 보니까 2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 4, 5월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직 5월 달은 이제 뭐 주택 시장에 대한 이제 뭐 통계가 나오기 전이지만 네. 4월까지는 이제 뭐 굉장히 2월 전보다는 이제 매매 동향이 뭐 거의 4분의 1로 떨어질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뭐 매매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전세가도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추세고. 네, 네. 매매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좀 날짜는 됐지만 5월 15일 날 해가지고 6억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 계속, 서민 살집 점점 더 줄어들어. 네, 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이전에도 3, 4, 5월 이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매매량도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내놓지 않기 시작하는 시장이 됐죠. 좀 관망세를 좀 지켜보는 상태인 거고요. 그렇죠. 네. 좀 보합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지만 그만큼 이제 공급이 많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는 오르게 되고 이제 아파트 가격은 이제 중위 아파트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서울 얘기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중위권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한 뭐 9억 원대를 돌파하는 데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 씨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15일자로 나왔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상승폭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냥 기사를 보시면 그냥 그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제, 뭐 강남 집값 뚝뚝, 뭐 서울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 상승, 거래 활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요즘 집값 떨어진다는 건 강남의 마용성 맞습니다. 지금 마용성 같은 경우는 비싼 아파트 이야기인데, 강북 뭐 중저가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그러니까 올려놓기도 전에 지금 다 매물이 지금 나간다고 지금 이 기사 내에서도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부의 뭐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뭐 이어지고 있다. 뭐 하지만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오히려 몸값이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죠. 그렇죠. 그 지금 뭐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해 놓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 시간 뭐 이제 올려 주실 건데, 네. 6억 원 뭐 이상 고가 아파트 뭐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서민들이 솔직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선 지금 뭐 6억 원 이하면은 지금 다들 뭐 기사 지금 뭐 3년 동안 계속 보시게 되면 강남 얘기, 뭐 마용성 얘기 계속 보시다 보면은 10억대 막 20억대 이런 것만 듣다 보시니까 서울에 이런 게 있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런 곳들이 지금 상당히 뭐 많은 것들이죠. 뭐 기사 굉장히 많은 것들은 굉장히 많았었고, 강남권이 지금 하락 주도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일례로 뭐 영등포, 대림동, 대림우성 1차, 여기 지금 대림우성 1차인데 지도 하나 띄워놔 드릴까요? 이씨. 네, 편하게 하시면 되지. 왜 허락을 받으시죠? 여기서 이렇게 대림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대림역 2호선하고 7호선 여기네요. 네. 이런 더블 역세권이에요. 지금 대림우성 1차라고 해가 지금 여기거든요. 도보로 지금 역세권까지 도보로 한 200m, 300m, 그러니까 한 5분 내로 지금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데, 지금 중저가 아파트였죠. 중저가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뭐 재개발 그런 것도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대출 때문에 좀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서민들이 뭐 5, 6억을 한 방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무조건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LTV라고 해가지고 대출 이제 상한선이죠. 상한선이 이제 40%밖에 안 나오는데,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가 올라가죠. 네. 이게 무주택자 경우에는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야 되는 거고요.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경우에는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이제 수요도 계속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니까 계속 집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매물은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잘 얘기를 해주셨고 영등포도 지금 영등포 대림동에 같은 경우도 이렇고요. 뭐 많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의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지만 네.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강북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영등포, 구로구 이렇게 이제 중위권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곳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이렇게 이제 주요 호재가 좀 이렇게 맞물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뜨는 경향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서울 전반을 본다 그러면 강남권 아파트들이 뭐 워낙 이제 덩어리가 이제 좀 가격이 좀 네. 크다 보니까 그게 좀 몇 프로만 떨어지더라도 이제 하락세로 이제 보이게끔 하는 이런 통계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네. 요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강북, 동대문, 뭐 구로, 영등포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좀 오르고 있는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기사를 하나 좀 더 띄우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어제 나온 기사네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네네. 네, 갭 메우기 장세에 6억 돌파 아파트 속출 30대의 눈물.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뭐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실수요자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까 그렇죠. 뭐 보금자리 로렌이라든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대출을 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5억 원대를 기록을 했던 아파트들이 다 이제 6억을 좀 넘어가고 네. 6억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임박하는 그런 지금 데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LTV 70% 요게 조금 그게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LTV 70%까지 이제 가능은 하지만 요게 제가 알기로 3억 원이에요. 최대 한도가. 그러니까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50% 정도밖에는 LTV는 70%까지 허용이 되지만 그 전에는 이제 5억 원대라고 하면은 70%가 어느 얼추 맞지만 지금은 6억 원이 넘어버리면은 그 LTV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의미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네. 뭐 그렇지만도 이게 이제 뭐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저기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서울에는 솔직히 투자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투자로는 사라진 것 같은 상태인 거고 네. 지금 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기사에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뭐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서민들 뭐 살 수 없는 집이 나오고 있는데 네.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분포해 있는 곳들이 도봉구나 뭐 금천구 네. 그리고 뭐 구로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로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호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몇 군데 중에서도 구로구를 좀 많이 구로구 쪽으로 호재가 있으니까 찾아간다는 뜻인 것 같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지도 찾아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 뭐 KB 리브온이나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있으면은 이제 5월달 통계 자료도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네. 그런 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지금 이제 4월달 것만 보시더라도 네. 분명하게 이제 전년도 말이나 올해 초하고는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예, 금방 뭐 4월달 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런 추세가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어쩔 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급도 이제 굉장히 줄고 여기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실제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라든지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비용들이 사실 청약밖에는 좀 없어졌어요 지금. 네네. 예, 청약밖에는 없어졌지만 청약 물량도 서울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이제 중위권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청약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청약 사이트 좀 꾸준하게 보고 계시고 오늘 발표된 것긴 또 있는데 뭐 가련 지금 1지구 연신내역이거든요. 연신내역 쪽에 지금 4,000세대 롯데가 재건축을 지금 됐습니다. 네. 현대가 떨어지고 롯데가 됐는데 4,000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한 2,000세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런 거로 좀 호재가 있는 곳들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는 것도 되던 안 되던 네.
넣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될 확률이 너무 지금 낮잖아요. 너무 많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지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정부에서 지금 솔직히 9억 원 이하는 지금 무주택자에서 뭐 실요건이 맞는다면 대출을 좀 풀어 주셔야지 이런 좀 희망이라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정도로 좀 대출을 9억 원 이하 정도는 네. 실목적이라면은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